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5주차 벌써 4일입니다. 조직 행동론 두 번째 내용 들어갈 거고요. 조직 행동론 두 번째 내용에서는 우리 어제 동기 이론 했으니까 제가 갈등도, 권력 먼저 해야죠. 권력하고요. 그 다음 갈등하고요. 그 다음 의사소통 얘기 잠깐. 그 다음 조직 문화 얘기하고요. 그 다음 리더십까지.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분류는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전문적 권력도 있고요. 합법적 권력도 있고요. 그리고 네, 보상적 권력도 있고요. 그 다음 강압적 권력도 있고요. 중거적 권력도 있고요. 5가지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적 권력이 개인적 권력의 토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학습 조직에서의 권력의 원천이 된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 갈등. 프렌치 레이븐 권력만 하면 권력은 끝이니까 그 다음 갈등. 갈등은 제가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갈등의 단계,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가장 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폰디의 갈등 단계 얘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느끼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도 그게 갈등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잠재적 갈등 상황까지 포함을 하고요.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전적인 인간관계론의 관점도 있고 행태주의 관점, 그다음 상호작용론 관점. 행태주의 관점은 갈등을 그냥 인정하자.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수용하자. 왜?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갈등 관리 전략은요. 갈등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조성, 상호작용 관점이 이렇죠. 갈등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해소 2가지로 보고요. 이 갈등 해소 전략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추구하느냐, 단정. 타인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협조. 이렇게 이원적인 요소를 통해 갈등의 관리 방안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관리 방안 총 5가지 있는 거 제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조직 내의 의사소통에서 공식적인 의사 전달. 네, 여기서부터 의사소통 들어갔어요. 공식적인 전달은 공식적인 통로를 거치는 의사 전달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 업무의 지시, 명령, 회의 같은 그러한 형태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구성원들끼리 알아서 속닥속닥 하는 건 제가 비공식적 의사 전달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직 문화요. 조직 문화 파트는 제가 홉스테드의 조직 문화 유형들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최근에 레빈의 그 조직 문화의 변동 단계들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퀸과 로버그의 효과성 평가하는 모형, 조직 문화의 효과성 평가하는 모형까지 정리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홉스테드의 조직 문화 중에 이 개념이 가장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권력 거리. 사회 내의 권력 배분도를 보여주는 지표고 권력 거리가 강하다. 권위주의적인 사회 문화가 그렇다고 했죠. 권력자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퀸과 로보그 효과성 평가 모형, 효과성 측정 모형 아시겠지만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가 조직의 외부에 있느냐 아니면 내부의 인간관리에 있느냐. 조직 구조가 통제가 굉장히 강하냐 통제가 약해서 유연하냐 요거에 따라서 실제 효과적인 4가지의 조직 문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조직의 유형에 따라 조직의 문화가 달라지고 각각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통제성의 유형에 따라 결국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다. 이게 퀸과 로보그 모형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퀸과 로보그의 표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리더십입니다. 9번째. 리더십은, 네,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리더가 조직 내의 개인과 집단을 유도하고 조종하는 기술 내지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리더십의 자질로는 특성 혹은 자질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가장 1차원적인 이론이고요. 대학의 연구와 블레이크 머튼 연구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행태론적 리더십 연구의 내용입니다. 아이오와 대학 연구에 따르면 민주형, 방임형, 권위형 3가지의 리더 중에 민주형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하이오 대학 연구나 미시간 대학 연구가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 그리드와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죠. 오하이오 대학에서는 부하에게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배려, 시시적이고 성과를 독려하는 구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을 했고 두 개 다 잘해야 실제 좋은 리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 그리드 모형에 영향을 줬고요. 관리 그리드 모형을 통해서 설명한 리더의 행태는 배려 잘하고 인간 되게 많이 위하고 과업도 되게 많이 따지는 이런 리더, 단합형 리더입니다. 단합형 리더가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이 기법을 통해 조직 발전이라는 조직 관리론의 기법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3번 이렇게 선지 구성할 수 있고요. 14번입니다. 피들러에 따르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 리더에게 리직과 세 가지의 상황 변수가 있다고 했죠.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 구조. 그래서 리더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과업 지향, 그 다음 두 개가 약간 애매하면 중간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인간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리더의 행태가 부하의 만족도와 실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 변수, 그리고 상황 변수, 요걸 통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상황 변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 변수는 제가 특과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하의 특성, 과업의 구조, 이 두 가지를 만나면 그게 부하의 VIE를 변화시킨다.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저의 얼굴에 걸려서 안 보였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하의 VIE를 변화시킨다. 제가 지금 쓴 게 뭐였냐면 이렇게 VIE를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상황론이니까 상황 변수 잘 익혀주셔야 합니다. 허와 점이어의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리더십 대체물은 리더십이 없어도 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화물은 리더십의 효과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요인. 부하와 리더 사이의 물리적 거리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쉬와 블랜차드, 네,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형태를 지, 설, 참, 위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상황 변수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변혁적 리더십, 현대사회의 다양한 리더십들 한참 얘기하면서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제가 가형직의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격려하도록 해주는 건 지적인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부하에 대한 존중과 봉사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봐주시게 되면 일단 내용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문제고요.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갈등은 부정적인 겁니다. 맞아요. 행태론적 시각에서의 갈등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조직에 다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소할 수가 없다, 인정하고 수용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은 틀렸죠. 2번은 오히려 전통적 시각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3번, 현대적 접근 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7번입니다. 토머스의 갈등 해결 전략. 말씀 드렸지만 요거는 나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단정적이냐, 차인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이냐,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경쟁은 단정 비협조 전략입니다. 이건 보통요, 자기 맘대로 해주는 건데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효과적일 수 있죠. 해피, 자기가 원하는 것 포기하고요. 타인이 원하는 것 역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타인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게 되면 이거는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렸고요. 협동은 완벽하게 둘 다 너무 중요해서 절충할 수 없을 때 양쪽의 의견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윈윈 전략이고요. 타협은 갈등의 준해결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신과 상대방이 다 같이 양보해서 서로의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이고요. 저 영상이 조금씩 끊기는데 여러분, 네, 감안해서 좀 들어주세요. 이 줌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8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특성론은
리더의 지적 능력을 중시합니다. 리더의 타고 태어난 특성이 있다고 보죠. 행태로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태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고요. 상황론에는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등이 있고요.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가 리더의 역할을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리더가 지, 설, 참, 위로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문제의 틀린 선지는 1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죠. 아니죠.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완전 반대. 만약에 여기 굳이 뭔가 중첩되는 측면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봐주셔야 합니다. 1번은 그래서 X고요. 2번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성과 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 관계에 기반한 관리 방식을 활용한대요. 이건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고요.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 제공하고요.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해 리더가 제시한 과업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거래적 리더십이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자, 문제의 정답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조직 행동론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아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주말엔 법령 읽기 아시죠? 네, 다시 들어가고요. 저희 요 3장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챕터 4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